그날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가만히 있었고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갔습니다. 거기엔 따뜻함도 없었고 설렘도 없었고 심지어 통증조차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엔 그저 그가 내 손만 잡아도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지금은 어떤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감각이 무뎌졌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자라는 감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젖지 않은 속옷을 보며 멍하니 선 적도 있습니다. 몸은 그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고 내 마음도 무기력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내가 고장난 건 아닐까, 내 몸이 끝나버린 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혼자 생각이 많아 보였지만 우리 사이엔 그걸 꺼낼 수 있는 공기가 없었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는 몸,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 감정,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감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갱년기가 오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잠을 설친다는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됐습니다. 차라리 통증이라도 느꼈다면 이건 병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도 들었을 텐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내 몸은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나는 점점 그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기미를 보이면 슬그머니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그가 등을 돌리면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내 마음을 가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안아주고 싶었고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고 싶었고 조금은 기대고 싶었지만 아무 감각도 주지 않는 몸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나는 자꾸만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 감각도 없는 걸까?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느낌이 없다는 말이 병명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본 책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각은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억제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마음조차 무감해진 걸까? 나는 결국 예약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까 하다가 성감각 문제를 다루는 여성 한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서적 이완을 통해 성반응 회복을 돕는 정신과 상담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리적인 접근과 심리적인 접근, 그 둘을 함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겪는 이 무감각함은 단순히 질병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료 예약을 2군데 모두 잡았습니다. 하나는 여성 한의사, 다른 하나는 정신과 전문의.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선 날 나는 입을 떼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라는 말조차 부끄러웠고 나조차 그 말을 입 밖에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 몸을 설명해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내 감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3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단 3분 매일 반복하면 몸이 다시 반응할 겁니다.
그 말이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아무 감각도 없던 몸이 단 3분으로 바뀐다고요? 나는 믿지 못하면서도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단 3분, 그게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몸은요, 반응하고 있었어요. 단지 뇌가 그걸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신과 상담실에서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책상 너머로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 내 몸은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막힌 것일 수 있을까? 그러자 의사는 내 눈을 천천히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성적인 감각은 단순히 피부나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신경이 이완되어야 비로소 감각이 살아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긴장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갖고 살아오세요. 자기도 모르게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었다. 남편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움찔했고 그날 무반응이었던 것도 어쩌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움츠린 건지도 몰랐다. 의사는 내게 복식 호흡을 해보자고 말했다. 처음엔 단순한 숨쉬기 같았지만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배를 부풀리며 내쉬는 그 호흡을 3번 하고 나니 등과 어깨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만 해도 몸의 방어가 조금씩 풀립니다. 매일 단 3분이면 충분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감각을 깨우는 준비라고 덧붙였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여성 한의원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한의사 선생님은 내 나이를 듣고 먼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부드럽고 깊게 반응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단지 조금 더 천천히 열리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골반과 회음부 주변의 긴장도를 살폈다. 여기가 너무 딱딱해요. 이 부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성의 에너지 중심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감각도 반응도 다 잠들어요. 그녀는 손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회음부 주변을 손끝으로 톡톡 자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의외로 간단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누르며 천천히 원을 그리는 것. 복식 호흡과 함께 그 자극을 1분 정도 반복하면 따뜻한 기운이 아랫배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몸은 자극을 기억해요. 무반응도 반복된 결과일 뿐이에요. 매일 반복하면 몸은 다시 깨어나요. 나는 그녀가 알려준 3분 루틴을 작은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편한 곳에 누워 복식 호흡 5회. 회음부 주변을 손가락으로 12분 자극. 골반을 살짝 흔들며 긴장 완화. 단 3분. 말 그대로 숨 쉬고 살짝 만지고 느끼는 시간. 이 짧은 루틴이 정말 나를 바꿔줄 수 있을까? 하지만 두 전문가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몸은 기억하고 뇌는 억제하고 감정은 피한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자극을 안전하게 되돌려줘야 한다. 나는 그날 밤 메모지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침대 옆 조명을 낮추고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다. 복식 호흡을 하며 천천히 내 몸 안의 공기를 느꼈다. 처음엔 낯설었고 집중도 잘 되지 않았지만 셋째 호흡쯤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손끝으로 회음부 주변을 살짝 눌렀다. 부끄러움이 먼저 들었지만 나는 그 감정마저도 가만히 느끼기로 했다.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어떤 감각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며 그리고 3분이 지나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을 만졌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다. 그건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본 일이었다. 복잡한 자세도 약도 아니었다. 내 숨과 내 손끝, 그리고 내 마음 하나면 충분했던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내 몸을 깨우기 시작했다.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함이었고, 다음엔 간지러움이었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손이 내 손보다 먼저 닿았을 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요즘 내 몸의 반응을 느낀다. 그게 꼭 성적인 감각이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나를 향해 다시 문을 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손끝으로 내 배를 쓰다듬을 때, 회음부 주변에 살짝 온기가 퍼질 때, 그건 단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이었다. 예전엔 몸을 만지는 게 낯설고 불편했고, 어쩐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젠 안다. 나를 만져주는 손이 타인의 것이든 내 것이든 그건 나를 존중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걸. 매일 밤 3분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나를 느끼고 회음부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골반을 천천히 흔들어줄 때마다 나는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손길에도 내 몸이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놀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응, 이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날 우리는 대단한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고 내가 먼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건 내가 다시 열렸다는 신호였고 그도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다. 따로 누워있던 침대가 다시 하나로 붙었고 이불 속의 온기가 다시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의 숨결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 모든 시간이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는 통증이 없었다. 심지어 간지러움이 느껴졌고 약한 떨림이 복부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내 몸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오랜만이네. 남편이 속삭였다. 나도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응,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숨을 골랐고 그 숨결 사이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부끄러움, 설렘, 미안함, 고마움.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감각이란 단지 몸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걸. 매일 단 3분이 나를 바꾸었다. 깊은 숨 한 번, 부드러운 손길 한 번, 그리고 내 몸을 내가 허락하는 시간. 그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였다. 내가 나를 느끼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공허했던 시간은 이제 따뜻한 연결로 채워졌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반응하지 않는 몸도 한때는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몸이고 지금도 충분히 감각할 수 있는 몸이다. 다만 그 몸에 다시 말을 걸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이제 내 몸을 낯설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며 나를 다시 사랑하고 있다. 남편도 달라졌다. 조급했던 그가 이젠 나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내 손끝을 바라보며 움직인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다.
어떤 거창한 변화도 아니었고 거대한 사건도 없었다. 다만 매일 3분 내 몸을 존중해주는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낸 변화였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나는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지금이라도 다시 느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아도 되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 나는 지금도 매일 그 3분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내 몸을 위한 시간이자 내 마음을 위한 약속이다.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내 안에서 감각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며.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